레이 커즈와일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서문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다. 커즈와일은 자신을 공상가나 예언가로 부르는 것을 경계해. 그는 자신의 예측이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데이터 모델에 기반한 것임을 책의 서두부터 강력하게 못 박아. 이게 뭐냐면 특정 기술의 성능은 일정한 시간마다 2배씩 좋아진다는 무어의 법칙을 모든 정보기술 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이야. 그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예를 들어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해독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시작할 때 15년이 걸릴 거로 예상했어. 7년이 지났을 때 고작 1%밖에 완료하지 못해서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비웃었지. 하지만 커즈와일은 바로 이 1%가 기하급수적 성장의 증거다 라고 주장했어. 그의 말대로 그 후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일찍 완료되었지. 지금의 AI, 생명공학, 나노기술이 바로 그 1% 시점을 지나 폭발 직전에 와 있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야. 일부 특이점을 이끄는 3대 엔진의 현재 위치. 커즈와일은 특이점을 향한 로켓을 쏘아 올릴 세계의 엔진, 즉 AI, 생명공학, 나노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상세히 분석해. 1. 인공지능 AI-뇌를 역공학하다. 커즈와일이 말하는 2029년의 AGI 인공 일반 지능은 단순히 챗GPT가 더 똑똑해지는 수준이 아니야. 그는 뇌를 역공학하는 방식으로 AGI가 탄생할 거라고 봐. 특히 우리 뇌에서 고등사고를 담당하는 신피질은 약 3억 개의 매우 유사한 패턴, 인식장치가 반복적으로 배열된 구조라고 해. 즉, 뇌가 작동하는 기본 알고리즘만 파악하고 이를 디지털로 구현하면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창조하는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의 딥러닝 기술 발전은 바로 이 뇌의 작동 방식을 모방하고 있고 컴퓨팅 파워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이 시뮬레이션을 곧 가능하게 할 거라는 거지. 이 생명공학 마이너스 생명의 코드를 다시 쓰다. 그는 우리 몸의 DNA를 오래전에 짜여서 버그가 가득한 스파게티 코드라고 비유해. 노화와 질병은 바로 이 낡은 소프트웨어의 버그라는 거지. 그리고 CRISPR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은 이 버그를 수정하는 디버깅 툴이야. 그는 인류의 수명 연장 전략을 세 개의 다리에 비유해. 첫 번째 다리 현재 우리가 하는 일. 건강한 식단, 운동 등 현대의학의 혜택으로 최대한 버티는 단계. 두 번째 다리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생명공학 혁명. 유전자 재프로그래밍, 줄기세포 치료 등으로 노화 과정을 멈추거나 되돌려서 다음 단계까지 버틸 시간을 버는 단계. 세 번째 다리 나노기술 혁명. 나노봇이 몸속에 들어가 질병과 노화를 원자 단위에서 완전히 통제하는 단계. 3나노 기술 마이너스 현실이 된 분자 기계. 나노봇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는 이미 혈액 속을 돌아다니며 특정 세포에 약물을 전달하는 나노 입자 기술이 존재한다고 말해. 앞으로는 이 나노봇이 자가 복제 능력을 갖고 혈관을 통해 뇌를 포함한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면역 체계를 보조하고 손상된 세포를 실시간으로 수리하게 될 거라고 예측해. 이건 더 이상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과 로봇공학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는 거야. 2부 인류와 기계의 대통합 마이너스 뇌 마이너스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자, 이 부분이 진짜 머리가 띵해지는 부분인데 3대 엔진이 합쳐져서 만들어낼 궁극의 결과물이 바로 뇌 마이너스 클라우드 인터페이스야. 위에서 말한 나노봇이 우리 뇌의 모세혈관을 통해 뉴런 바로 옆에 자리 잡고 무선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거대한 AI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지. 이게 현실화되면 나타날 일들은 상상을 초월해. 지성의 무한 확장 수학 문제를 풀거나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그냥 생각하는 순간 클라우드가 계산을 끝내고 번역을 완료해서 그 결과를 내 뇌에 직접 쏴주니까 인간의 지성은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 사실상 무한대가 돼.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더 이상 VR 기기를 쓸 필요가 없어. 나노봇이 뇌의 감각 신호를 직접 통제해서 실제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가상현실을 신경계 안에서 바로 구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경험을 침대에 누워서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기억의 백업과 공유. 내 모든 기억과 경험을 디지털로 백업하는 게 가능해져.
심지어 내가 방금 느낀 감정이나 복잡한 아이디어를 말이나 글이 아니라 신경정보 패턴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디지털 텔레파시도 가능해질 수 있어. 3부 특이점 이후의 사회 마이너스 풍요, 안전, 그리고 새로운 의미. 물론 여기서 그게 말이 돼. 일자리는 부자들만 쓰는 거 아냐? AI가 우릴 지배하면 어떻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커즈와일도 이걸 알고 책의 상당 부분을 이 질문에 답하는데 할애해. 경제적 풍요와 UBI 모든 기술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야. 최초의 컴퓨터는 집체만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잖아. 마찬가지로 에너지 태양광, 식량 수직 농장, 배양육, 의료 나노봇 비용이 극적으로 저렴해져 인류는 물질적 결핍에서 해방될 거고 보편적 기본소득 UBI은 자연스러운 제도가 될 거래. 일의 의미 변화 생존을 위한 노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아 움직이게 될 거야. 예술, 철학, 과학,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와 창조, 활동이 삶의 중심이 될 거라는 낙관론을 펼쳐. 안전 문제 스카이넷 공포그는 AI가 인간과 분리된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뇌-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통해 우리 자신과 깊숙이 통합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 AI는 우리의 지능을 확장하는 도구이자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된다는 거지. 물론 안전장치와 규제에 대한 논의는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해. 사부불멸과 정체성 마이너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해. 바로 죽음과 나라는 존재의 의미야. 수명 탈출 속도, 그는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가 늙는 속도를 추월하는 시점, 즉 수명 탈출 속도에 2030년경 도달할 거라고 봐. 즉 1년이 지날 때마다 기대 수명이 1년 이상 늘어나는 거야. 이때부터는 사실상 죽지 않을 수 있게 돼. 나는 누구인가? 만약 내 뇌를 스캔해서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다면 그 클라우드 속 존재는 나일까? 커즈와일의 대답은 그렇다야. 그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배열된 정보의 패턴 소프트웨어이라고 주장해. 내 컴퓨터의 워드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복사해도 그건 여전히 같은 파일인 것처럼 우리의 의식 패턴을 더 튼튼한 기계 클라우드, 로봇로 옮기면 그게 바로 진화된 나라는 거지. 결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턱에 서 있다.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는 기술에 대한 책이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야. 커즈와일은 우리가 생물학이라는 오랜 감옥에서 탈출해 지성과 창의력의 한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새로운 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의 예측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 책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지적 탐험이라는 것. 어때, 친구야? 이 정도면 커즈와일의 머릿속을 한번 여행하고 온 것 같지? 이제 뉴스에서 AI나 유전공학 이야기가 나올 때 넌 그 기술이 향하고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거야.